자, 안녕하세요. 저희가 이제 오늘부터 시작해서 NCLEX RN 시험에 대해서, 과정에 대해서, 요령에 대해서 쭉 유튜브로 알려드리려고 하거든요. 제일 먼저 이제 NCLEX 시험에 대해서 시작을 하고요. 자, 이제 화면에 집중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이제 NCLEX RN 시험이란부터 보시면 이제 선생님들이 NCLEX RN 시험에서 항상 이제 슬러시하고 CAT 이렇게 달려있는 것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가 NCLEX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면, 자, NCLEX 시험이라는 거는 내셔널 카운실이라고 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셔널 카운실이라고 하는 단체에서 주최를 하는 라이센스 에그제미네이션, 면허증 시험입니다. 네, 그 중에서 RN이다 라고 하는 거는 미국은 널스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간호사 하면 그냥 널스 하면 끝나는 게 아니라 거기에 달려있는 타이틀들이 되게 많기 때문에 그 중에서 우리 간호사, 일반 간호사, 상주 간호사를 얘기를 하는 건 RN이에요. 레지스터 널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NCLEX RN 시험을 보실 때 면허증을 따고 나면 그 선생님들이 이걸 가지고 어디다 쓸 거냐라는 걸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도 적혀 있지만 미국하고 캐나다는 이거 자체가 간호사 면허증이다 라고 적혀 있죠. 그래서 여기 미국 가능한데 캐나다 외 일부 가능합니다. 그래서 미국은 뭐 50개조 전역 다 가능하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미국에서 간호사 면허증을 따시면, 미국이라는 데가 워낙 그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높은 나라다 보니까 이제 이게 국제 면허증처럼, 예를 들면 해외에 봉사를 나간다든가 아니면 뭐 파견을 나간다든가 그랬을 때 선생님들이 어떤 자격을 증명하는 면허증으로 사용이 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의미는 미국 간호사 면허증이고 그 와중에 캐나다도 가능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캐나다에서 간호대학을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미국인하고 똑같은 대우를 받으면서 NCLEX RN 시험을 볼 수 있게 해놨어요. 캐나다에서도 그냥 캐나다 간호사 면허증처럼 쓰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에서 가능하고 캐나다에서 가능한 간호사 면허증이고요. 일부 이제 이 NCLEX RN 자격증을 갖고 있으면 그냥 국제적으로 굉장히 괜찮은, 신뢰도 높은 간호사다라고 인정하는 시험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 이제 NCSBN이라고 하는 단체가 나오죠. 자, NCSBN이라고 하는 단체가 나오는데 여기서 관리하는 면허증 시험이다. 그래서 내셔널 카운실이라고 하는 단체라고 얘기를 드렸었어요. 그래서 여기를 이 화면을 보시면 NCSBN이라는 게 내셔널 카운실 스테이트 보드 오브 너싱이에요. 그러니까 내셔널 카운실은 미국의 연방 간호협회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간호협회가 대한간호협회지 않습니까? 근데 대한간호협회가 정식적인 명칭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미국 연방 간호 단체, 미국 연방 간호협회의 정식적인 이름이 NCSBN입니다. 그래서 내셔널 카운실이라고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그 중에서 스테이트 보드 오브 너싱, SBN이라는 건 뭐냐면, 미국 나라가 워낙 크니까 50개 주에서 예를 들면 뉴욕주, 선생님들이 거기를 많이 원서를 내실 텐데, 뉴욕주, 뭐 캘리포니아주, 그 다음에 무슨 뭐 일리노이주, 뭐 조지아주, 이런 식으로 그 주마다 스테이트 보드 오브 너싱 협회가 따로 있어요. 그러니까 SBN에 업 뉴욕, 뭐 업 뉴저지 이런 식으로 주 이름이 달리는 거예요. 자, 거기에 대표 단체다, 연방 단체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서 주최하는 시험인 거죠. NCLEX라는 게 여기에서 주최하는 시험이다 보니까 NCLEX를 이 연방 단체에서 인정한 시험이에요. 그러니까 이 시험에 합격하면 미국 어디서든 간호사로서 실력을 인정받기 때문에 이게 그냥 미국 간호사 면허증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뉴욕주 간호사 면허증을 따셨다 라고 하면 뉴욕주는 내가 당연히 일을 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혹시 그 옆에 있는 뉴저지나 뭐 조지아나 아니면 저기 롱아일랜드 이런 데 가고 싶다 라고 하면 그쪽 주에다가 내가 이전 신청을 하면 돼요. 인도스먼트 신청을 하면 그냥 서류 작업으로 해가지고 이전 신청을 하면 내가 뉴욕주 간호사인데 롱아일랜드 거도 같이 갖고 있고요. 뉴저지 거도 같이 갖고 있고 조지아주도 같이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주 거를 먼저 어플라이해서 시험 봐도 상관없어요.
어느 걸 봐도 상관없는데 저희가 뉴욕으로 보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예요. 주마다 간호학과의 간호대학을 나와서 이런 이수과정을 거쳐야 돼요. 플러스 알파의 조건들이 있단 말이에요. 원서 낼 때. 근데 이제 국내 간호사들은, 그러니까 미국 내 간호사들은 상관이 별로 없는데, 그러니까 국외 간호사, 우리 같이 인터내셔널 너스다, 해외에서 시험을 보는 간호사다라고 하게 되면 자격 조건이 조금 많이 엄격해요. 다른 주들은. 그래서 그 엄격한 것 중에서 안 엄격한 걸 찾다 보니까 뉴욕주가 워낙 굉장히 다양하게 세계인들이 모여있는 주라고 얘기를 하죠. 뉴욕에서 특히 뉴욕 오브 뉴욕, 맨하탄이라고 하면, 그러니까 그거의 특성에 맞게 뉴욕주 간호사 면허증이 자격 조건이 없어요. 전무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정말 최소한의 자격 조건밖에 없기 때문에 대부분의 해외 간호사들은 다 뉴욕으로 시험을 봐요. 그러다 보니까 원서가 조금 오래 걸리는 건 이해하셔야 돼요. 뉴욕 주에서 대학 나온 애들도 시험을 볼 텐데 거기다가 우리 같이 해외에서 보는 간호사들이 몽땅 뉴욕주로 몰리는 거니까 좀 원서가 조금 시간이 걸리더라. 이해를 해주시고요. 그래서 조금 자격 조건이 편안한 뉴욕주로 시험을 봐서 나중에 선생님들이 이민을 가거나 일을 할 곳은 다른 곳이라고 하면 이전 신청만 하면 됩니다. 인도스먼트만 하면 되니까 크게 걱정하지 마시고 뉴욕주 거로 따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어디로 내가 신청을 하던 간에 어플라이를 하던 간에 어차피 시험 문제는 같아요. 이 NCSBN에서 내셔널 카운슬에서 주최하는 시험이라는 건 똑같습니다. 자, 그렇게 시험을 진행을 해서 NCLEX 시험을 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 NCLEX 시험을 보시게 되면 얘네들이 말하는 거는 요게 지식, 기술, 능력을 보겠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근데 뭐 당연히 아시다시피 지식적인 건 책에서 나오는 거고 기술이라는 건 내가 실습을 해봐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능력에 대한 거는 항상 나오는 게 우선순위예요. priority. 간호사로서 제일 중요한 거 RN으로서 제일 중요한 거는 사실상 우선순위라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인계를 받으면 항상 누구 먼저 볼 거냐? first. 내가 해야 될 간호 중에서 뭘 제일 먼저 할 거냐? first action, first intervention. 이런 개념들이 RN에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미국에서는. 그러니까 이 환자 중에서 누굴 제일 먼저 가봐야 되겠냐? 우리가 흔히 중환이라고 하는 사람. 그 다음에 내가 할 일들에서 1, 2, 3, 4, 5가 쭉 있잖아요. 인터벤션 중에서 뭐가 제일 중요하냐? 시급을 다투는 일이 뭐냐? 뭐가 이 사람한테 제일 문제가 될 거냐? 그런 문제들을 제일 먼저 사정해야 될 거, 제일 먼저 중지해야 될 거, 제일 먼저 봐야 될 환자, 이런 우선순위에 대한 검증 내용, 그런 검증 내용까지 다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시험 문제에 priority action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first action이. 그러면서 이거를 정말 숙련된 간호사로 진짜 일 잘하는 간호사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험 보는 거면은 이게 진짜 많이 나와야 돼요. 시험 문제가 엄청 많이 나와야 되는데 그러면 선생님들이 시험을 못 볼 것 같으니까 딱 어느 정도까지라고 했냐면 엔트리 레벨 널스면요. 자, 엔트리 레벨 널스라고 하는 거는 걔네들이 얘기하기로 신규 간호사 6개월까지요. 일한 지 6개월까지. 우리나라도 비슷하던데요. 우리나라도 6개월까지는 간호사를 0.5인분이라고 얘기하던데요. 임상에서. 아직 1인분을 못한다 라고 얘기를 하던데 얘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보통 신규 과정이 그래서 프리셉터가 붙는 얘를 누가 졸졸졸 쫓아다니면서 가르쳐줘야 되는 시기가 그래서 보통 한 6개월까지 최대 6개월까지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 정도까지의 자제. 그러니까 학교에서 널스로서 우리가 지식을 배웠잖아요. 나레지를 배웠고 그 다음에 뭐 기술은 아주 엑설런트 하지 못하겠지만 사실 6개월 정도 되면 뭐 IV를 잡는다거나 아니면 프로시저를 하거나 아니면 체크리스트를 하거나 인터벤션을 하는데 크게 이상은 없을 거다라는 거죠. 그런 스킬적인 면에서 그 다음에 이제 환자를 계속 보다 보면 우선순위 연습하다 보면 시험 볼 정도는 될 거다라는 거죠. 그래서 엔트리 레벨 널스 정도의 수준에 맞춰서 만들었다고 하고 있어요. 선생님들은 좀 어려우실지도 모르겠지만 그렇게 낸 시험 문제고요. 그렇게 해서 선생님들이 NCLEX RN 시험을 붙으시면 선생님들이 미국 가서 강사를 하실 수 있습니다. 혹은 캐나다까지. 자, 그러면서 이제 CAT에 대한 설명도 같이 들어갈 건데요. 자, NCLEX RN에 항상 CAT라고 적혀 있습니다. Computerized Adaptive Testing이에요. 그래서 컴퓨터로 보는 시험인데 이게 Adaptive Testing입니다. 그래서 Adaptive라는 건 뭐냐면 자, 이게
나의 수준에 적응해서 나의 수준에 맞춰서 테스팅 문제를 내겠다라는 이 컴퓨터 시스템이거든요. 그래서 뭐 요즘 AI 뭐 이런 시스템까지는 아니고요. 그래서 요거는 뭐냐라고 하면 그냥 정말 단순해요. 시험 문제가. 어댑티브 테스팅은 자, 컴퓨터로 1대1 맞춤 수준별 문제 이렇게 적혀 있죠? 자, 수준별이라는 거 정답 맞추면 난이도 올라갑니다. 자, 틀리면 난이도 떨어져요. 그러니까 중간 정도, 평균 정도의 난이도 문제를 줘서 이 합격선의 중간 정도 난이도의 중에서 중상 정도의 난이도를 준 다음에 선생님들이 1번 문제를 풀었다. 맞으면 난이도가 올라가요. 틀리면 난이도가 떨어집니다. 그렇게 그러면 시험을 보다가 오르락내리락 이렇게 하시겠지요? 자, 그렇게 오르락내리락 하면서 문제는 합격선을 넘어야 됩니다. 걔네들이 지정해준 난이도가 있단 말이에요. 합격선을 넘어야 패싱 라인에 도달을 해야 선생님들이 그 영역을 붙은 거예요. 우리도 왜 성인 따로 보고 여성 따로 보잖아요. 그런 것처럼 얘네도 영역별로 있어요. 우리처럼 과목별로 구분을 하진 않아요. 그래서 성인, 아동, 정신, 뭐 여성 이렇게 구분을 하진 않지만 얘네가 클라이언트 니드별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 영역, 저 영역 이렇게 나눠놓은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영역을 패스해야 돼요. 그 영역을 통과해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컴퓨터로 내가 합격할 때까지 보는 시험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러면서 컴퓨터로 보는 시험이다 보니까 뭐 시스템 단순하죠? 맞으면 올라가고 난이도가 틀리면 떨어지는 거니까 그러다 보니 그냥 컴퓨터에 그거 관리하는 센터에 아니면 뭐 인터넷 뭐 이런 것들만 있으면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관리하는 센터에다 외주 하나 딱 주고 그 다음에 그럼 그 센터를 막 오픈을 할 거잖아요. 오픈을 해서 인터넷 관리하면 돼요. 서버 관리하면 되니까 우리가 꼭 미국 안 가도 됩니다. 미국도 50개 주 전역에 있어요. 여기 300개나 있다고 적혀 있지 않습니까? 자, 300개나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시험 공부하시는 분들은 내가 사는 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데 가서 보시면 돼요. 내가 뉴욕 죽고 보는데 저 캘리포니아에서 공부했어요. 상관없어요. 상관없습니다. 가까운 데 가서 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아마 일본, 대만, 홍콩 여기 제일 많이 가실 거예요. 우리하고 제일 가까운 데는 굳이 미국령 가고 싶으시면 괌사이판에도 있긴 합니다만 가까운 데를 가려면 일본도 가고 대만도 가고 홍콩도 가고 뭐 필리핀, 인디아에도 있고요. 오스트레일리아도 있고요. 그다음에 뭐 잉글랜드, 영국에도 있거든요. 근데 뭐 원하는 데 가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센터가 뭐 피어슨 센터가 뭐 사이트에 들어가시면 쫙 나와요. 몇 개나 된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데 클릭해서 시험 보시면 되는 거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장소에서 시간도 선생님들이 날짜도 선택하시는 거예요. 시간 날짜도 선택해서 시험을 보러 가면 이제 컴퓨터랑 나랑 1대1로 앉아가지고 내가 푸는 족족 채점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맞으면 난이도 올라가고 틀리면 난이도 떨어지면서 계속 진행이 돼서 끝에는 합격, 불합격 이렇게 나눠질 거예요. 그래서 자, CAT라고 하는 거 제가 여기 합격 라인이 있다 그랬죠? 여기 빨간 선. 자, 빨간 선에 합격 라인이 있는데 이제 그 라인에서 지금 난이도 하나 낮춘 거 -1 나오잖아요. 난이도 하나 낮춘 거부터 이제 시작을 한다고 봅시다. 이건 예시예요. 예시입니다. 그래서 합격선에서 얼마나 난이도를 뭐 한 단계 낮췄는지 두 단계 낮췄는지 요거는 걔네들이 얘기해주지 않아요. 시험 문제에서 걔네들이 이제 알려준 정보는 없지만 한 단계에서 두 단계 정도 합격선보다 낮은 난이도의 문제가 나와요. 나오면 자, 여기 1번 문제를 풀었는데 자, 맞았어요. 난이도 올라갔죠. 딱 합격선 정도로 올라갔죠. 자, 이렇게 난이도가 올라갔어요. 거기서 또 맞았어요. 그랬더니 난이도가 여기까지 올라간 거예요. 그러면 합격선을 넘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영역은 합격한 거죠. 이 영역은 합격한 겁니다. 그래서 맞으면 올라간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올라가다 어디를 넘기면 패싱 라인만 넘기면 합격입니다. 그 영역은. 네, 붙으신 거예요. 자, 그렇게 해서 풀었단 말이에요. 이제 풀었는데 그 다음에는 이제 영역이 바뀔 거죠. 영역이 바뀌어서 내지는 그 다음 문제가 나왔다라고 한다 그러면 이 합격선 위쪽에서 이제 문제가 난이도가 올라가서
또는 대등하게 문제가 나왔단 말이죠. 자, 대등하게 나왔는데, 자, 보세요. 합격선에서 지금 합격선에서 틀리면, 마이너스면 떨어진다고요. 또 마이너스 되니까 또 떨어졌어요. 그죠? 그 다음에 플러스 되면, 맞으면 또 올라가는 거죠? 그렇게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러면 이 영역은 붙은 거냐, 틀린 거냐? 걔네가 이제 성적표, 테스트 리졸트가 딱 어떻게 적혀서 나오냐면, 요 합격선, 패싱 라인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어버브. 자, 합격선을 넘었다? 아니면 니어. 합격선에서 간당간당하다? 그 다음에 합격선 미치다. below. 이렇게 나옵니다. 그래서, 어버브, 니어, below 중에서 누굴 붙여주느냐? 얘만요. 어버브만 붙여줍니다. 그래서 확실히 넘으셔야 돼요. 확실히 어버브로 넘어가서 확실히 합격을 하면 그 영역은 끝나는 거예요. 그럼 그 영역은 합격. 그럼 다음 영역으로 넘어갑니다. 다음 영역에서도 또 어버브로 넘어가요. 그럼 또 합격. 그렇게 차근차근 영역을 밟아가서 전 영역이 다 어버브를 찍으면 일찍 합격되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시험이 붙는 거거든요. 그래서 NCLEX 시험 같은 경우에는 우리처럼 뭐 페이퍼를 보는 거 아니에요. 절대평가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상대평가라고도 할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시험 공부를 할 때 친구들이랑 손잡고 공부하시면 참 좋아요. 누가 경쟁 상대가 절대 아닙니다. 그래서 뭐 누가 내 정보를 뺏어갈까봐 걱정 전혀 안 하셔도 되고요. 내가 시험 문제를 얘한테 가르쳐줘서 쟤는 붙고 나는 떨어지고 이런 것도 아니에요. 그러니까 선생님들이 손에 손잡고 공부하셔도 괜찮고요. 정보 나누면서 스터디하셔도 괜찮고요. 그렇게 준비하시면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선생님들이 시험 공부를 열심히 해서 합격선만 넘으면 이 시험에 붙을 거고, 그러면 내가 미국 캐나다 쪽으로 진출할 건지, 아니면 해외 봉사나 파견단체로 갈 건지, 아니면 뭐 연수를 갈 건지. 미국 가실 때도 공부하실 때도 필요해요. 대학원 가실 때도 필요하죠. 뭐 교수가 되실 때도 필요하고 승진할 때도 필요하고요. 외국계 이제 회사들에 요즘은 뭐 시스템 회사도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재료 회사들, 기구 회사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 회사들에서도 정말 필요한 자격증이니까 한번 도전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NCLEX 시험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해드렸고요. 뭐 끝에는 꼭 이 말을 하래. 자, 뭘 눌러주셔야 돼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을 거예요. 되셨으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